종합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한화는 코디 폰세가 1차전 선발로 마운드에 오른다. 이번 시즌 17승 1패 1.89의 성적으로 MVP 수상이 거의 확정적인 폰세는 역대급의 투구를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번 시즌 삼성 상대로 홈에서 6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 역시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의 타격이 인상적이었던 한화의 타선은 얼마나 빠르게 타격감을 회복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듯. 특히 상위 타선의 집중력이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충분한 휴식을 취한 불펜은 우위를 점유할 수 있을 것이다. 삼성은 헤르손 가라비토 카드로 맞불을 놓는다. 11일 SSG와 2차전 선발로 나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가라비토는 적은 휴식일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투구를 과시한 바 있다. 이번 가을 야구에서 보여주는 가라비토의 투구는 그를 영입한 기대치에 걸맞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해도 좋을 레벨. 준 플레이오프에서 홈런포의 힘을 보여준 삼성의 타선은 이번 원정에서 득점력이 조금 불안함이 있는 편. 특히 좌타자들의 장타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준 플레이오프에서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여준 불펜은 불펜전으로 가면 많이 불리할 것이다. 토킹 코멘트. 1차전의 우천 취소는 삼성 불펜에게는 정말로 도움이 되는 포인트. 반면 한화 입장에선 SSG가 까다롭다고는 하지만 가을 야구가 단기전에 기세 싸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로는 삼성이 더 까다로운 상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편. 하지만 충분한 휴식 일일의 휴식 추가를 가진 폰세라면 쾌투를 기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오히려 가라비토의 투구를 한화 타선이 얼마나 공략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듯. 경기 감각을 고려한다면 5회까지는 접전 또는 한화가 미세하게 우위를 점유할 수 있을 텐데 불펜전에서 우위를 잡는 건 역시 한화일 것이다. 다만 하루의 시간이 더 지났다는 점에서 접전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투수력에서 앞선 한화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예상 스코어 3대2 한화 승리. 승 1패 1. 핸디 삼성 승리. 언더 오버 언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소프트뱅크 선발 오제키 토모 히사 13승 5패 ERA 1.66. 니오넴 선발 키타야카 코키 9승 5패 ERA 1.63. 3차전은 소프트뱅크가 0대6으로 졌다. 예상대로 소뱅 선발 우와사와가 6점을 내주면서 무너졌고 니포넴의 이토 히로미는 8이닝 무실점 완벽투로 배신자 우와사와를 응징했다. 그러나 여전히 상황은 소뱅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파이널 스테이지는 6전 4선승제로 진행되며 리그 1위 팀에게 1승 어드밴티지가 부여된다. 소뱅은 1승만 추가하면 일본 시리즈 진출이 가능한 반면 니포넴은 4, 6차전을 전부 다 이겨야 한다. 역사상 2위 팀이 2연패 후 4연승을 달성한 경우는 단 1번도 없었다. 토킹 코멘트. 소뱅의 4차전 선발은 오제키 토모이사, 올 시즌 리그 ERA 랭킹 3위에 오른 투수다. 4차전 선발로 이런 선수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서 소뱅의 탄탄한 전력을 새삼 느낄 수 있다. 이번 시즌 홈에서 패배 없이 9승을 따냈고 니포넴 상대로도 압도적인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니포넴 역시 에이스급 투수가 등판한다. 리그 ERA 랭킹 2위에 오른 키타야마 코키가 등판하여 열띤 선발 맞대결을 벌일 예정. 지난 퍼스트 스테이지 1차전에선 4이닝 사실점으로 체면을 구겼는데 그런 만큼 이번에는 단단히 준비하고 나올 것이 분명하다. 소뱅 상대로도 잘 던졌던 만큼 선발 싸움에서 밀리지 않을 전망이다. 투수전 끝에 최종 승리는 소뱅이 가져갈 확률이 높다. 양팀 모두 마운드가 탄탄한데 이런 1점 싸움이 될수록 말 공격에 2점 끝내기 찬스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니포넴은 배신자를 응징했고 작년 3연패 탈락보다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만족해야 할 듯하다. 홈팀 소뱅의 1점 차 승리를 예상하며 언더오버 게임은 언더 배팅을 추천한다. 토킹 추천 배팅. 예상 소프트뱅크 승리. 언더오버 언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원주 DB. 원주 DB는 이선 알바노와 헨리 앨런슨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선 알바노는 빠른 템포 조율 능력을 바탕으로 팀 공격 리듬을 만들어내며 하프코트 세트에서도 픽앤롤 전개로 상대 수비를 흔든다. 헨리 앨런슨은 장신이지만 미드레인지와 외곽에서 모두 위협적인 슈팅 능력을 갖추고 있어 페인트존과 3점 라인 사이 공간에서 다양하게 득점을 만들어낸다. 강상재는 리바운드 가담과 수비 로테이션이 안정적이라 세컨 찬스를 만들어주는 숨은 역할을 수행한다. 이 조합은 하프코트 세트에서 콤팩트한 연계 플레이로 완성되며 픽앤롤 전환 시 알바누가 패스를 찔러넣고 앨런슨이 리모텍으로 마무리하는 루트가 주요 득점 공식이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페인트존 공략이 유연하게 전개되고 빠른 템포로 리드를 잡는 흐름이 예상된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전환 속도가 한층 빨라지며 상대의 수비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결국 원주 DB는 백코트의 조율과 프론트코트의 결정력이 완벽히 맞물리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고양 선호. 고양 선호는 이정현의 외곽 슈팅과 케빈 캠바우의 에너지 플레이가 강점이다. 이정현은 베테랑다운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주지만 수비 집중력이 떨어질 때 세컨 찬스를 내주는 경우가 잦다. 캠바우는 리바운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페인트존 수비가 흔들리는 구간이 생긴다.
네이던 나이트는 높이를 활용한 골밑 수비가 가능하나 스크린 대처가 미숙해 알바노, 앨런슨의 픽앤롤 전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페인트존 상단에서 수비 로테이션이 늦어지는 순간 DB의 빠른 연계 플레이에 대응이 늦어진다. 결국 하프코트에서의 대응력 부족이 리바운드 싸움과 세컨 찬스 허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 연속 실점 리스크가 크다. 이 부분이 경기 후반 승부의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페인트존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공략하느냐가 핵심이다. 원주 DB는 알바노의 빠른 드리블 돌파와 앨런슨의 미드레인지 슈팅이 절묘하게 엮이며 하프코트 공격에서 완성도를 보여준다. 특히 이선 알바노, 헨리 앨런슨의 콤팩트한 연계 플레이는 고양 선호의 프론트 코트를 흔드는 결정적 루트로 작용할 것이다. 고양 선호의 빅맨 라인이 페인트존 위에서 이 전개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DB는 세컨 찬스와 트랜지션 모드에서 주도권을 쥐게 된다. 강상재의 리바운드 가담도 안정적이어서 수비 리바운드 확보 후 속공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고양 선호는 수비 로테이션이 느리고 포스트 디펜스에서 타이밍이 맞지 않아 골밑 허용률이 높다. 그래서 경기 흐름은 점점 DB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특히 후반에 들어서면 알바노의 킥아웃 패스와 앨런슨의 스크린 이후 로린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것이다. 결국 공격 효율, 페인트 존 장악, 리바운드 집중력 모든 부분에서 DB가 앞서는 구도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원주 DB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수원 KT. 수원 KT는 시즌 개막 이후부터 공격 전개 과정의 완성도가 눈에 띄게 발전한 팀이다. 김선영은 빠른 템포 전환과 함께 볼 운반 시 시야가 넓어 페인트존 45도 주변의 공간을 읽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는 미드레인지 지역에서 후리 찬스를 창출하고 순간적인 킥아웃 패스로 로메로나 힉스에게 찬스를 연결한다. 에릭 로메로는 코트 전역을 누비며 스크린 이후 세컨드 롤인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는 유형으로 포스트업과 외곽 플레이를 자유롭게 오간다. 아이제아 힉스는 강한 피지컬과 높이를 앞세워 골밑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확실한 중심을 잡아준다. 이 세 명의 조합은 백코트와 프론트코트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스위칭과 컷신을 반복해 포켓 공간을 창출한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상대 수비 로테이션을 지치게 만들며 점차 수원 KT가 원하는 리듬으로 경기를 가져가게 만든다. 그래서 수원 KT는 미드레인지와 골밑에서 동시에 득점 루트를 만들어내며 안정적인 공격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대구가스공사. 대구가스공사는 벨란게리 하프코트에서 템포를 조율하지만 전방 압박이 강한 팀을 만나면 볼 전개가 느려지는 약점이 있다. 라거나는 여전히 강력한 로우포스트 자원이지만 세컨드 리바운드 가담이 줄어들며 페인트존에서의 체력 부담이 크다. 망콩 마티앙은 에너지 레벨이 높으나 수비에서 파울 트러블이 잦고 로테이션 수비 타이밍이 흔들린다. 특히 대구가스공사는 스크린 대처 능력이 떨어져 스위칭 플레이에 자주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로 인해 상대가 포켓 공간을 형성하면 쉽게 미드레인지 혹은 골밑 찬스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공격에서도 외곽 의존도가 높고 세컨드 찬스를 만드는 힘이 부족해 리듬을 유지하기 어렵다. 결국 수비와 리바운드 싸움 모두에서 밀리면 경기 후반 체력 저하와 함께 실점이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스위칭의 효율성과 페인트존 활용 능력이 승부의 핵심이다. 수원 KT는 백코트와 프론트코트 간의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포켓 공간을 만드는 데 능하다. 김선영이 템포를 조율하고 로메로가 스크린 이후 세컨드롤을 완성하며 힉스가 골밑에서 마무리를 책임진다. 이 전개 과정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면 상대의 수비 로테이션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특히 페인트존 45도 부근에서 미드레인지 후리 찬스를 만들어내는 구조는 시즌 초부터 팀의 핵심 공격 루트로 자리 잡았다. 대구가스공사는 라거나가 골밑에서 분전하겠지만 수비 커버 범위가 넓지 않아 스위칭 상황에서 허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양팀의 차이는 전술의 완성도와 체력 운영이다. 수원 KT는 전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리며 경기 주도권을 잡고 리드를 유지하는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페인트존의 리듬과 스위칭 밸런스 모두를 장악하는 쪽은 수원 KT가 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수원 KT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창원 LG. 창원 LG는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수비 밸런스를 갖춘 팀이다. 아셈 마레이는 골밑에서의 피지컬 존재감이 압도적이며 리바운드 장악뿐 아니라 헬프 디펜스 타이밍이 완벽하다. 칼 타마요는 박스아웃 타이밍과 수비 전환 감각이 뛰어나며 상대 빅맨의 롤인을 미리 읽어내는 센스가 돋보인다. 유기상은 백코트에서 전방 압박과 스틸 타이밍이 예리해 상대 가드진의 템포를 흔들어 놓는다. 이 세 명을 중심으로 구축된 존 디펜스는 KBL에서도 상위권 수준의 완성도를 자랑한다. 기본적인 수비 라인 유지가 탄탄하기 때문에 경기 중 불필요한 실점이 적다. 또한 수비 후 전환 속도가 빠르며 유기상의 패스 한 방에 아셈마레이가 속공의 마무리를 가져가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이런 구조는 곧 팀 전체의 공격 흐름을 안정시키고 스코어 차이를 단숨에 벌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창원 LG는 수비로 시작해 공격으로 마무리하는 구조가 완벽히 정착된 팀이라 할 수 있다. 서울 삼성. 서울 삼성은 한호빈, 저스틴 구탕,
앤드류 니콜슨을 중심으로 공격 전개를 시도하지만 결정력의 기복이 크다. 한호비는 안정적인 볼 운반 능력을 갖췄으나 강한 전방 압박 앞에서는 턴오버 빈도가 높다. 구탕은 피지컬을 활용한 돌파는 위력적이지만 슈팅 선택이 일정하지 않아 공격 흐름이 끊길 때가 잦다. 니콜슨은 인사이드에서 존재감이 있지만 수비 가담 속도가 느리고 로테이션 커버가 불안하다. 서울 삼성은 전반적으로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하프코트 세트 플레이에서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특히 상대가 존 디펜스를 펼칠 경우 외곽 슈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창원 LG의 촘촘한 수비망을 뚫기 어렵고 실책 유발 후 속공으로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명확히 수비 조직력과 속공 효율의 싸움이다. 창원 LG는 마레이를 중심으로 골밑을 단단히 틀어주고 6이상의 빠른 전환 플레이로 공격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타마유의 미드레인지와 외곽에서의 위치 선정이 완벽히 맞물리면 득점 루트의 다양성까지 확보된다. 서울 삼성은 공격 시도 자체는 활발하겠지만 LG의 수비 강도를 뚫기엔 한계가 뚜렷하다. 경기 중반 이후에는 수비 리바운드에서 시작되는 LG의 속공이 연속 득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수비가 공격을 만들어내는 창원 LG의 팀 컬러가 경기 전체를 지배할 것이다. 특히 클러치 타임에 접어들수록 LG의 조직력과 마레이의 골밑 장악이 확실히 빛날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창원 LG 승주력.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흥국생명. 흥국생명은 빠른 템포 공격과 사이드 아웃 루트를 중심으로 공격 전개를 시도하는 팀이다. 최은지는 날카로운 타점에서 나오는 강한 스파이크로 상대 블로킹을 무너뜨리는 유형이며 결정적인 찬스에서는 높은 득점 전환율을 자랑한다. 정윤지는 코트 전체를 넓게 활용하며 수비 커버와 리시브 안정성을 동시에 가져가는 유형이다. 문지우는 네트 앞에서 세터와의 합이 잘 맞을 때는 속공 루트로 위협을 주지만 세트 중반 이후에는 집중력 저하로 불안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변지수는 후위 디그 커버에서 민첩성이 돋보이지만 블로킹 라인 전환이 늦어질 때 공백이 생기는 단점이 있다. 흥국생명은 공격 전개 자체는 다채롭지만 세트 중반 이후 라인 간격 유지가 불안해지며 실책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수비 포지션 전환 시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자주 발생하며 블로킹과 리시브 간 연결이 끊기면서 리듬이 흔들린다. 결국 공격력에 비해 수비 안정감이 떨어져 세트 후반 집중력 싸움에서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정관장. 정관장은 수비 중심의 전술 구조를 완성형으로 유지하는 팀이다. 정호영은 높은 블로킹 타점과 빠른 판단력을 통해 상대 오픈 공격을 차단하며 수비의 중심축 역할을 맡고 있다. 이선우는 안정적인 서브 리시브를 기반으로 세터와 공격수 간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유형으로 후위 수비에서도 정확한 디그 타이밍을 보여준다. 박은진은 미들 블로커로서의 타점 유지가 안정적이고 중앙에서 블로킹 라인을 단단히 세워준다. 김채나는 리시브 라인 컨트롤 능력이 뛰어나며 세트 후반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는 선수로 평가받는다. 정관장은 포메이션 전환 시에도 라인 간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블로킹 후 커버 이동이 빠르다. 공격보다는 상대 패턴을 읽고 수비로 흐름을 제어하는 운영 능력이 강점이며 이 부분에서 리듬을 잃지 않는다. 또한 세터와의 합이 매끄럽게 이어지며 상대 강타 루트에 맞춰 수비 위치를 즉각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갖췄다. 결국 정관장은 수비 안정성, 라인 밸런스, 커버 타이밍 세 가지 요소에서 흥국생명보다 완성도가 높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전형적인 공격 vs 수비의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흥국생명은 강타 위주의 전개로 세트를 가져가려 하겠지만 정관장의 탄탄한 블로킹 라인 앞에서는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배구는 단순히 공격으로만 승부가 나는 종목이 아니라 수비 상황에서도 득점 포인트를 창출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킹 라인 유지, 리시브 밸런스, 후위 디그 커버까지 갖춘 정관장이 유리한 구도를 형성한다. 정호영과 박은진이 구축하는 중앙 블로킹 벽은 흥국생명의 빠른 템포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선우의 리시브 안정성은 세트 흐름이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반면 흥국생명은 공격력은 높지만 세트 중반 이후 수비 간 커뮤니케이션이 흔들리면서 실점률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라인 전환 속도가 늦고 블로킹 커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정관장은 이를 즉각적인 득점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세트가 길어질수록 체력보다는 집중력의 차이가 드러날 텐데 이 부분에서도 정관장이 훨씬 안정적이다. 결국 전개 완성도, 수비 응집력, 커버 타이밍 모든 측면에서 정관장이 승부를 틀어줄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흥국생명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